먼 곳이기 때문에 기름을 좀 넣어야 돼서 주유소 먼저 들렀다가 기름 넣고 그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인데 문경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이름은 박열입니다. 박열. 아마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박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도 학창시절 때는 거의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만 알았던 것 같고 그 외에 무슨 독립운동을 했는지 뭐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 뭐 전혀. 어찌됐건 오늘 마침 문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박열 의사가 문경 출신이고 문경에 이제 박열 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박열 기념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잠깐 역사 상식. 우리 독립운동가를 부를 때 의사가 있고 열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찾아뵙는 박열 의사, 울산의 박상진 의사, 그 다음에 유명한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윤봉길 의사, 이런 의사분들이 있고 또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이렇게 열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죠. 이제 의사와 열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의사분들은 독립운동을 할 때 무력을 사용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총이라는 무력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셨고, 열사분들은 그에 비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3.1 운동 때 태극기 들고 만세 운동을 하셨잖아요. 이제 평화 시위를 하신 거고, 그래서 의사는 무력을 사용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그리고 열사는 이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방법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게 붙여주는 칭입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12,200원이요? 52,200원이거든요. 4만원. 아니, 무슨 톨비가 10,000원이 넘어. 왔다. 선 넘네. 선 넘네. 2시간 넘게 달려왔고 박열 의사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박열 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열 의사는 무력 투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박열 의사의 무력 투쟁은 실패였죠. 중국의 의열단,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독립운동 단체였죠. 의열단으로부터 폭탄을 이제 일본으로 들여와서 일본에서 폭탄 테러를 하려고 했는데 매번 그 폭탄 반입이 실패를 했습니다. 박열 의사가 유명해진 이유는 재판 때문입니다. 관동 대지진으로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 분노를 하고 있을 때 일본 정부가 그 분노의 시선을 돌린 것이 이제 조선인이었고, 시선을 또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박열 의사에게 소위 말해서 죄를 덮어 씌운 거죠. 박열 의사가 그 일본의 뜻을 간파하고 아예 그 재판을 독립운동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일본에서도 꽤나 화제가 됐다고 해요. 그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념관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관람료는 무료네요. 아휴. 박열의사 기념관 안에 들어오면 지역의 학생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니네도 이 정도 그릴 수 있겠지 했는데 중학생들이 그린 거네. 잘 그렸네. 전시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열의사의 출생이라든지 내력에 대해서는 알고요. 이게 박열의사 생전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전에 박열의사는 독립을 하고 남한에서 5년 정도 살다가 6.25 전쟁 때 납북이 됩니다. 월북과 납북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월북은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간 걸 월북이라고 하고 납북은 납치된 걸 납북이라고 해요. 북한에서 6.25 전쟁 중에 납치가 됐고 남은 평생을 북한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박열의사와 그의 아내였던 가네코 후미코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왜 유명하냐면 재판을 받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인데 그래서 화제가 되었고 일본에서도 아니 신문 받는 사람들을 저렇게 편안하게 놔두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네코 후미코라고 있는데 박열의사의 아내입니다. 아내이고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지만 한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박열의사에게 가네코 후미코의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이 기념관 안에도 가네코 후미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인데 연인을 따라서 독립운동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대단한 여인이었죠. 박열의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후세 다치지라는 변호사입니다. 일본인이지만 일본 내에 있던 조선인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줬던 일종의 인권 변호사고요. 이분도 일본인이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이후에 건국훈장을 받게 됩니다. 일본인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후세 다치지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가네코 후미코 딱 2명만 일본인으로서 건국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에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 학생들이 그림 그려놓은 거 이거 너무 좋다. 우리 박성진 의사 내용도 좀 알려져가지고 이런 그림이 있으면 좋을 텐데. 박열의사는 재판을 받을 때 조선에 예복을 입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일본의 대표로 재판하고 오는 거고 나는 조선의 대표니까 조선에 예복을 입겠다고 했고 가네코 후미코 역시 조선의 치마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봅시다. 이게 그 재판의 모습인데 가운데 있는 박열의사와 가네코 후미코가 조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대역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도 그렇고 재판장들도 그렇고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박열의사가 노렸던 것이 바로 그거죠. 이 재판이 화제가 되어서 일본이 관동 대지진의 분노를 조선인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조선을 불법으로 무력으로 침략을 했다 등등의 내용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에 거뒀기 때문에 박열의사의 업적이 남다른 것입니다. 실제 재판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박열의사의 모습. 네,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 이렇게 재현한 것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가네코 후미코가 독방에 갇혀있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가네코 후미코는 재판이 끝나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살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르게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지만 자살이라고 영화에서는 나오더라고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평생의 동반자였던 가네코 후미코의 죽음은 박열 의사에게 굉장히 큰 호통이었을 것 같아요. 밖에서 간단하게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너무 조용해. 광복절인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없어서 들어가도 되는 걸로 알고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뭔가 느낌이 옛날 집에 온 것 같아. 네, 생각이다. 휴식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것도 있는데 올라가 볼까? 그 박열 의사는 납북이 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고향 땅에 오실 수 없게 됐지만 그의 연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는 그녀의 소원으로 조선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시냐? 바로 연인이었던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정자에서 보면 주차장 옆에 무덤이 있는데 저 무덤이 가네코 후미코의 무덤입니다. 오늘 박열 의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열 의사는 그래도 아까 보여줬던 그 유명한 사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해서 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우리가 광복을 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8월 15일 선생님은 개인적인 이유로 문경에 왔지만 문경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보람되고, 여러분들도 박열 의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네코 후미코님,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